캡스톤 7조 팀 486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실시간 교통량을 기반으로 한 객체 인식 기반 안전 시스템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개발 배경, 서비스 기능 소개, 그리고 각 포지션별 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객체인식 기반을 뭔가 사용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용자에게 예상 사고 발생률이나 또 사고 발생 여부 등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논문을 통해서 시간당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은 추후 뒤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간 교통사고 발생 도로 비율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교통사고의 거의 절반, 한 약 47%가량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 다발 교통사고 유형인데, 사고 다발은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 서비스 목적상 어떤 사고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 대부분의 사고를 포괄할 수 있는 크게 차량 사고, 그리고 차와 보행자 사고, 이렇게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개발 배경을 좀 요약을 하자면, 최근 교통사고의 약 47%는 교차로에서 발생을 하고, 저희는 객체 인식 기반으로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가지고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기대값을 통해서 교차로 우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기로 했으며, 사고 발생 지역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도로의 상황을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저희 서울시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특정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건수와 가장 높게 측정된 평균적 시간대와 실제 발생한 사고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서 도로 상황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 안전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처럼 데이터 기반 교통 정책 수립 등 교통 안전 조치, 변책, 그리고 인프라 등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이라고 하는 안전 성능 함수를 개발을 하여 저희가 실시간 교통량을 기반으로 안전 성능 함수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결과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백엔드 서버에 전송을 해서 프론트엔드를 통해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포화성 분포 중에서도 포화성 회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장점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건수 모델링의 적합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그리고 예측 및 분석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포화성 회귀 모델의 예시인데, 포화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화성 분포 중에서도 종속 변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뮤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동안 공간 내에서 예상되는 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처럼 이제 교통사고 혹은 뭐 질병 발생과 같이 특정 시간 특정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매핑을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화성 회귀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화성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이제 사고 발생 건수를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포화성 분포를 사용한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건 발생 건수를 모델링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고, 교통사고 데이터가
으로 사건의 건수로 수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카운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운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뒤에 있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통해서 예상 사고 건수를 리턴을 해주는데 이것이 추후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측 모델과 통계 분석을 단순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포괄성 회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대부분 이 포괄성 회귀 모델을 변형하거나 이용하여서 이제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어째서 사고 발생 확률이 아니라 사고 발생 건수를 사용하는 게 사고 발생 건수를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횟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운트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희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귀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률의 이제 발생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확률로 매핑할 수 있는 표본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희소성과 일관성 문제로 저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매핑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저희 이제 강우 확률과 교통사고 확률의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래 데이터 이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각 이제 다변수들 사이에서 선형적인 이제 경향을 보여주는 강우 확률과 다르게 각 변수 사이에서도 선형적인 이제 그 값을 보여주지 않는 교통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확률로 강우 확률처럼 확률로 매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고 발생 건수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 계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AADT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ADT는 Average Annual Daily Traffic이라고 하여 연평균 일일 교통 통행량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ADT와 콜리전 프리퀀시, 즉 사고 발생 횟수는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띱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검증된 바 그 다양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서 이 연평균 일일 교통 통행량이 사고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사고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때문에 AADT를 통해서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작성을 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교통량과 사고 발생 횟수 사이의 비례관계를 충분히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AADT는 대부분의 이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갱신을 해줍니다.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가 일관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AAD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델의 예측력 향상이 있습니다. AADT는 사고 예측 모델의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변동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로 AADT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의 값을 다양한 통계 연구에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사고 발생률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확인을 한 것을 이제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 도로 데이터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모았을 때 통계적 검증을 할 때도 이것이 가장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ADT를 사용하여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작성하고 사고 발생 건수를 리턴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식이 앞서 말씀드린 포화성 회귀 모델과 AADT를 결합을 하여서 저희가 작성한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차선수와 제한 속도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배제한 채 가장 유의미한 특성인 연평균 일일 교통 통행량을 이용해서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개발 과정입니다. AI 서버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욜로 버전 8을 이용을 하여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차량의 대수를 탐지를 하고 이 탐지한 차량의 대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 특정 식을 이용하여서 연 평균 일일 교통 통행량 즉 AADT의 추정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추정값을 통해서 앞서 언급드린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AI 이제 모델을 통과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쳐지고 욜로 버전 8 모델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플랫폼의 서버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왔을 때 웹서버, 와스, 그리고 AI 서버 순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 와스에서 DB 서버 또는 DB 서버에 접근을 한다거나 웹서버에서 구글 맵 서버 외부 API를 통해서 필요한 응답을 제공해 준다거나 해서 사용자한테 알맞는 응답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버는 EC2 인스턴스를 통해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 환경에 사용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설정이나 버전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었고 오픈소스인 MySQL을 사용을 해가지고 DB 서버를 배포를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DB 서버에 SQL을 뭔가 자유롭게 더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JPA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타입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SS를 좀 더 개발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SASS를 도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구글 맵 외부 API를 사용을 했는데 이전 중간 발표 때는 카카오맵을 사용을 했지만 저희가 중간 발표 때와 다르게 히트맵을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도로 혼잡도 같은 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구글 맵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비스 구현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일단 지도에서 교차로마다 도로의 혼잡도를 이와 같이 히트맵으로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난 곳이 있다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고 마커로 해당 도로의 사고 발생 여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 대 차 그리고 차와 사람 이렇게 각각 아이콘을 다르게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사용자는 지도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히트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히트맵 같은 경우는 0부터 50 사이에 뭔가 혼잡도를 백엔드 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디 방향이 혼잡한지 그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뭔가 전체가 혼잡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거리에서 어느 방면 쪽이 혼잡하다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지 우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히트맵을 이렇게 눌렀을 때 오른쪽에 이 상세 정보가 뜨는데 특정 도로의 이제 혼잡도 그리고 영상이랑 그리고 그 CCTV가 커버를 하는 그 반경 그리고 방향별 혼잡도 그리고 시간대별로 언제 이 도로의 혼잡도가 큰지를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객체인식 모델 퀄리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영상을 탐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CCTV 영상에서 각 영역을 지정을 해서 사거리 이제 좌우 그리고 상하 방면으로 얼마만큼의 차량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를 개선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을 저희는 지금 하나의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으로
여러 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각 교차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금 더 세분화하여 그 교차로별로 최적화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은 단순하게 포화성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포화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산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화성 회귀 모델의 변형 버전인 음이항 회귀 분석 모델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향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팀 486 발표 마치겠습니다.